이렇게 어두컴컴하게 해놓고 일하세요? 안 어두워요? 아 그래요? 적응됐어요? It's Dragon Lake.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선생님들이 제공해주는 교육 서비스에 굉장한 불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에요. 내가 클 때 소위 어른이라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헤매지 않았을 텐데, 조금 더 빨리 내가 정신을 차리고 나를 위해서 살았을 텐데. 제가 보니까 요즘 고등학교에는 뭐 직업인가의 대담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거기에 모교에 이제 갔다 왔는데, 와, 저 독수리 진짜 오랜만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선배들을 데려다 놓고 이 직업에 대해서 설명하고 어떤 영감을 주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초청을 받아갖고 오늘 강연을 하고 왔어요. 그래서 2시간을 했고, 같은 내용을 고등학교 1학년 그리고 2학년 이렇게 2번 하고 왔는데, 제가 그냥 거기서 녹화를 해가지고 올리려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제가 SD 카드를 놓고 가가지고 다시 찍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여기는 도산공원이라는 곳인데, 제가 항상 뭐 생각할 거 있을 때나 일하다가 너무 힘들 때 한 바퀴 이제 산책하고 가는데, 여기가 공기가 되게 좋아요. 확실히 나무가 많다 보니까 공기가 좋아서 뭐 생각할 거 있을 때 여기 자주 옵니다. 제가 강의한 거를 현강을 그대로 안 올린 게 좀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정제해서 말해야 되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제 채널 시청자분들도 다 보실 수 있게, 제가 원래 코로나 전에는 일반인들 대상 또는 학생들 대상으로 무료 강의를 진행을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계속 못하던 와중에 오늘 또 이제 나가서 강의를 하고 나니까 확실히 오프라인 강의는 나한테 힘을 주는 뭔가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기운을 이어받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도 오늘 했던 강의 기획서를 이렇게 쓴 김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어머니도 이천에 계시다 보니까 어머니를 만났는데, 강연하러 온다면서 옷이 이게 뭐냐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무슨 수박바가 와가지고 강의를 해버렸는데,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양복 멋지게 빼입고 이렇게 강의하는 거를 원하셨을 텐데, 평일에 이렇게 내 맘대로 내가 원하는 옷을 입고 다닐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스웩이라는 거를 우리 학생들은 아는데 어른들이 모르더라고. 사실 원래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의 신빙성이 그 사람이 가진 경제력에 비례하잖아요. 그래서 재난지원금 옷을 입고 가려고 했는데, 그렇게 입고 가면 이제 선생님들이 보시기에 좀 이상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건 조금 참았습니다. 인생을 사는 방법이 2가지가 있습니다. 순응하면서 살거나 개척하면서 살거나, 뭐 한 가지가 어느 한 가지에 비해서 나쁘다 좋다는 아니지만 그 2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돼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트랙을 따라가는 방법이 있고, 내가 그냥 개척하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강의 시작할 때부터 나는 순응하는 삶을 살고 싶다, 그러면은 오늘 강의가 도움이 안 될 거니까 그냥 듣지 말고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1학년 중에서 2명이 자더라고. 그냥 자라고 냅뒀어요. 뭔가 강제로 하는 걸 저는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2학년 친구들은 확실히 잘 듣더라고. 되게 경청하는 태도가 있고 정말 잘 들어줬어요. 내가 힘이 많이 됐어. 강의 시작하고 제일 처음은 제 자기소개를 했죠. 나는 비디오 아티스트인데 내가 이 직업을 그냥 만들어서 내가 하는 거다. 원래는 백란준 선생님의 설치예술을 비디오 아트라고 했는데, 나는 정말 디지털 폼으로 비디오로 아트를 하는 사람이라는 입장에서 비디오 아티스트라고 내 직업을 내가 정했고, 내가 스스로 퍼스널 비디오 형식으로 영상을 만들어서 직업을 만들어내서 사람들이 나한테 돈을 줄 만큼 기술을 연마해서 돈을 받고 일을 하고 있다. 한마디로 하자면 내가 생각한 대로 된 사람. 그러니까 정해진 대로 순응하는 게 아니고 내가 개척을 해서 직업을 만들어서 프로페셔널로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학생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집중을 확 하더라고. 그래서 삼성 TV 광고도 하고, 스마트폰 광고도 하고, 푸마 신발 광고도 하고, 코오롱 스포츠 광고도 하고, FN 리퍼블릭, 제이준 이런 코스메틱 기업 광고 영상도 만들고, 금산 인삼 홍보 영상도 만들고, 그거는 이제 TV하고 영화관에서도 재생이 됐어요. 퍼스널 비디오 메이킹으로 만든 영상이 TV에 나온다. 이거를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확실히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관심도가 확 올라가더라고. 이제 칠판에 번호를 매겨가지고 7번까지인가 이렇게 제가 말하고 싶은 주제들을 하나하나씩 적어서 순서대로 진행을 했는데, 제가 말하다 보니까 조금 더 추가할 게 생겨가지고 이번 영상에서는 10가지로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내용은 영어를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요즘에 온라인 강의를 만들다 보니까 또 이제 편집하다가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빠르게 한번 해보죠. 첫 번째로 반드시 영어를 배우자.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한글이 굉장히 우수한 언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글은 우수한 언어가 아니고 우수한 발음 기호예요. 저도 한국인으로서 한국어에 대한 자부심과 사랑이 있는데 한국어는 단군 때부터 생겨서 변화와 전승을 거치면서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온 우리 민족의 것이고 한글은 조선의 왕이었던 세종이 만든 발음 기호예요. 한글은 언어가 아닙니다. 한글이 우리의 언어라고 표현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세종 이전에는 글자도 없던 미개 민족이 돼버려요. 그리고 세종이 한글 만들 때 뭐라 그랬어요? 어린 백성을 위해서 만들었다. 어리다가 무슨 뜻이죠? 멍청하다. 멍청한 백성들을 위해서 만든 거다. 멍청하게 살고 싶으면은 한글만 이용하고 사시면 됩니다. 만든 목적 자체가 어린 백성을 위해서 만든 어린 백성 전용 발음 기호예요. 물론 우리의 훌륭한 문화지만 훈민정음이 소프트웨어로 깔려 있으면 가치 있는 사고를 하기가 대단히 힘들어져요. 도스 깔린 컴퓨터에서 영상 편집 못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세종 이전에 문자라고 하면 그게 한문을 의미했어요. 한문이란 말 자체도 없었어요. 그냥 글자, 문자, 우리 한국어로 어떤 가치 있는 것들을 생산해 내려면 지금 우리가 한문이라고 부르는 우리 선조들이 사용하던 문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문 공부를 무조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에요? 뭐 이번에 선진국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 대동여 지도 만들 때 영국에서는 세계 지도를 만들었어요. 지하철도 다니고. 제가 학생 강연을 했기 때문에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얘기를 하자면 대학에 가서 배우는 경영학, 경제학, 심리학, 사회학, 전자공학, 화학, 기계공학, 생명공학 등등등 모든 유의미한 연구 성과들이 영어로 번역돼서 나오고 그 학문들이 발전되어 온 베이스가 영미문화권이에요. 전 세계의 석학들과 전문가가 만들어낸 가치 있는 정보를 얻으시려면 영어를 반드시 해야 됩니다. 뒷골목에서 막 흑인들이 하는 힙합 영어 말고 라틴어 그리스어의 뿌리를 두고 있는 고급 어휘를 사용할 수 있어야 되고 문어체 어휘를 읽을 수 있어야죠. 에세이나 뉴스 기사나 조금 더 깊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논문도 읽을 수 있어야죠. 그것만 돼도 나보다 정보량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정보를 팔면서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실 거예요. 글로 된 전문 정보를 보고 그 내용이 뭔지 이해를 못하는 한국인이 70%가 넘습니다. 훈민정음밖에 할 줄 모르니까. 우리 자랑스러운 한국어를 잘 하려면 우리 조상들이 썼던 한문을 알아야죠. 일본은 군국주의 시절에도 한문이 중국 거니까 뭐 가타가나 히라가나만 쓰자 이런 거 안 했거든요. 그런 소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냥 자기 역사적 뿌리를 잘라버리는 거거든요. 거의 문화대혁명급이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우리나라 교육 현장에서는 정말 많이, 특히나 국어 선생님들에 의해서 한글이 우월하다는 프로파간다를 너무나도 생각 없이 전파를 하고 있어요. 한글은 굉장히 뛰어난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뛰어난 발음 기호예요. 심지어 1920년대에 일본이 앞장서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한글을 보급했어요. 일꾼으로 써먹어야 되니까 노예로 부리기 위한 최소한의 지식으로 한글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단언컨대 한문은 동아시아 공용어예요. 한문은 중국 거고 한글만 우리 거다? 문화대혁명급의 매국노 같은 소리예요. 그거는. 여튼 훈민정음을 벗어나야 되고 궁극적으로는 영어를 통해서 내가 세상에 있는 정보를 마음껏 얻어낼 수 있어야 된다. 혹자는 번역 돌리면 되지 않아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저차원적인 지식은 번역을 돌려도 충분히 얻을 수 있지만요. 철학적인 지식, 고차원적인 지식, 세상에 가치가 있을 만한 지식은 번역으로 돌린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게 많아요. 고급 어휘는 우리 머릿속에 특정한 이미지를 떠오르게 해서 상을 통해서 음성 정보가 이미지로 바뀌어서 인식하게 되거든요. 근데 원시어들은 그냥 엄마, 아빠 이런 것처럼 소리하고 세상의 어떤 사물하고 그냥 매칭되는 이런 식의 의미 전달이 돼요. 그래서 고급 어휘를 쓰면 3D로 사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 방식으로 사고력을 개발하면 정말 엄청난 경쟁력이 됩니다.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런 데서 온 고급 영어 어휘들이 그런 이미지를 머릿속에 만들어요. 영어는 세상에 있는 정보를 내 것으로 만드는 열쇠이다. 두 번째, 내가 내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서 의존하지 않고 사는 삶. 이 삶을 사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가치를 주면 돼요. 사람들은 언제 가치를 느껴요? 불편함이 해소될 때. 식욕, 성욕, 수면욕, 안전에 대한 욕구 이런 것들이 해소될 때.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면 돼요. 또는 사람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기업에 투자를 하면 돼요. 그러면 그 기업이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그 이익을 나하고 나눠 갖잖아요.
투자가 노동이 아니라고 굉장히 나쁘게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노동이냐 아니냐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사람들에게 가치를 전달해줬냐, 사람들의 불편을 해결해줬냐, 사람들의 욕구를 해소해줬냐, 사람들을 기쁘게 해줬냐, 즐겁게 해줬냐, 이게 중요한 거지. 애플이 이런 영상을 만들 수 있도록 나한테 편집 프로그램도 만들어주고 맥북도 만들어줬으면은 나한테 가치를 줬잖아요. 저는 그래서 애플에 투자한 모든 사람들한테 정말로 감사해요. 그 사람들은 돈 많이 벌어도 돼요. 사회에 좋은 일을 한 거잖아요. 노동을 했냐 안 했냐는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가치를 준 만큼 부자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영상을 찍는데 S로그라는 거를 쓸 줄 몰라. 그리고 색보정 프리셋도 시장에 굉장히 많은데 좀 굳은 것들이 많아. 그래서 제가 강의를 만들고 색보정 파일을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가치를 주니까 사람들이 기꺼이 돈을 내고 사주잖아요. 제가 만든 온라인 클래스가 우리나라에서 영상 제작 분야에서 아마 제일 많이 팔린 거로 알아요. 제가 쫓아다니면서 막 이 강의 몇 개 팔렸어요 뭐 이러고 다니진 않았지만 제가 봤을 때 제가 만든 강의보다 많이 팔린 거 없어요. 그 강의가 왜 많이 팔려요? 사람들을 도와줬으니까요. 그 강의를 통해서 영상 문맹에서 벗어나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인플루언서가 되고 정말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도구를 저는 아낌없이 선물해 줬어요. 그러니까 제가 또래들에 비해서 조금은 더 버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 가서 막 스태프로 일하고 뭐 사수한테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노동을 해야 많이 버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행복을 주면 많이 버는 거예요. 이 관점 전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 애들이 되게 놀라더라고요. 대체 어떤 선생님한테서 어떤 소리를 들었길래 이런 상식적인 말에 깨달음을 얻고 진짜 맞아요. 막 고개 끄덕거리면서 그래서 참 오늘 기분이 오묘했는데 자 그리고 세 번째 이렇게 사람들에게 내가 스스로 가치를 만들어서 가치를 전해주는 일을 하게 되면은 혁신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도 사실 그런 지점에 와 있어요. 경제학에서는 한계 효용 감소의 법칙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계속해서 같은 상품을 내놓게 되면은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떨어져요. 이거는 우리가 음식 먹을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틀을 쫄쫄 굶었다고 생각해봐요. 너무 배고픈데 피자 한 조각을 먹었어요. 그러면 얼마나 맛있어요. 나한테 엄청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한 3판 먹었어요. 그때부터 이제 식고문이죠. 한계 효용이 이제 마이너스로 가는 거예요. 이 가치를 만들어내는 삶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 나무위키에 적힌 그 1000만원 강의 들으신 분들은 다 좋다고 만족했지만 듣지도 않은 놈이 자기 뭐 친구들하고 논란이었는지 논란이라고 적어둔 그런 사건이 있는데 그 강의할 때도 제가 이 말을 드렸었어요. 혁신을 중간중간에 계속 해야 된다. 아이폰도 매년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이번에 아이폰 13 잘 나온 것 같던데 그 라이트닝 케이블만 제발 좀 중간중간 혁신을 해야 됩니다. 그게 사실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의 숙명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헤라클레스가 영웅이고 사람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고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는 영웅인데 항상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죠. 그 사람한테 광기에 휩싸여가지고 죽여서는 안 될 사람을 죽이고 엄청난 고난의 연속이에요. 그런 고난을 겪고도 내 자신을 바꿔서 다음 고통을 또 받아들이고 이게 개척하면서 사는 사람들의 숙명이에요. 정말 부자인 분들도 상상을 초월하게 부지런하게 사세요. 특히나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어떻게 해야 더 잘 될까 생각하고 이제 그 사람 옆에서 빨대를 빨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부자들한테는 해당이 없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내가 가치를 만들어내는 사람이면 항상 혁신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 이거를 짊어지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가치 있는 삶에는 혁신이 항상 필요하다 이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강의가 공무원 하실 거면 듣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드래곤레이크 스튜디오 채널도 혁신이 필요해요. 제가 사실 온라인 강의를 1차만 하고 이제 그 뒤로는 내가 내 컨텐츠 하자. 두 번째 강의를 원래 할 생각이 없었는데 첫 번째 강의가 너무 잘 돼서 후속 강의를 사람들이 원한다 해서 이제 하게 된 게 두 번째 강의예요. 그래서 이 채널도 두 번째 강의 끝나면은 여러분들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올 거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네 번째, 수능은 대입 번호표 발급기이다. 제가 이것도 예전에 영상에서 다루니까 나무위키에서 누가 막 테러를 해놨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소를 해서 보니까 뭐 어디 학생이래요. 자기가 수능 공부 정말 열심히 해서 서울에 있는 대학에 왔는데 그 수능이 가치가 없다고 하니까 상처를 받았어요. 흑흑 이러는데 그 학생분이 상처를 받았든 말든 수능에 가치가 없다는 사실이 변하나요? 물론 제가 권위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수능 쪽에 대해서 말을 할 수 있는 대중적인 인지도나 권위를 쌓지 않은 상태에서 말을 했지만 수능이 실질적 가치가 없다는 거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권위 좋아하시는 분들 위해서 이제 권위 있는 분들이 말한 것도 여기 조금 띄워드릴게요. 메시지가 아니고 그냥 화자가 좋냐 안 좋냐 요것만 보고 화자를 좋아하면 헛소리를 해도 그게
참이라고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수능은 엄청난 외제 가치가 있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잖아요. 수능의 가치는 거기서 끝이에요. 내가 가치를 생산하면서 삶을 영위하는 데에 부딪히는 문제들 있죠.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해요. 문학도는 시를 쓴 작가가 본인 등판에서 풀어도 못 풀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위원들이 꼼수를 낸 게 보기를 근거로, 이제 그러면은 논리 구조는 맞으니까. 근데 그것도 굉장히 인공적인 거예요. 수능 내에서만 통용되는 은어 같은 논리예요. 뭐 어떤 비디오 게임 같은 데서 이 기술을 쓰면 이렇게 된다, 이거하고 비슷한 지식이에요. 그 비디오 게임 내에서는 의미가 있지만 세상에 나오면 그 비디오 게임에서 썼던 지식이 쓸모가 있나요? 물론 뭐 순발력, 뭐 어떤 전략적 사고, 그 기술을 익히기 위한 어떤 근면 성실함, 이런 거는 도움이 되죠. 근데 그 어떤 적이 나오면은 뭐 이걸로 때려라, 세상 사는데 가치가 있냐고요. 수능이 정확히 그래요. 수학도 패턴 문제고, 고등학교 2학년 3학년들한테 로그가 뭐예요 물어보면은 그 로그 패턴 문제는 풀 줄 아는데, 로그가 천문학적으로 큰 수를 쉽게 다루기 위해서 만들어진 장치고 통계학에서 굉장히 유의미하게 쓰이는 이런 현실 세계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하고 수능하고 평가원에 나왔던 패턴 문제 풀고 있어요. 그 누가 퍼즐 맞추기 잘하는 느낌이죠. 지능하고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을 수는 있는데, 그 우리나라 수학 올림피아드에서 막 우수한 성적을 내는 사람들이 미국 대학 가서 학문적 성과는 또 없죠. 그게 수능 때문에 사고에 어떤 반영구적인 장애를 입어서 그래요. 영어도 마찬가지. 수능 영어 지문에 쓰이는 그런 표현법으로 미국 대학에 가서 에세이 쓴다? C 아니면 D예요. 알아먹을 수 있게. 그러면서도 고급 어휘를 써서 유려하게 써내는 게 현실 세계에서 필요한 능력이지, 그 수능에서만 쓰이는 기괴한 문장을 배우는 게 현실 세계에 쓸모가 없어요. 물론 국영수에서 기본적으로 깔아주는 문제, 사탐, 과탐 이런 것들을 상식으로서 가치가 있어요. 근데 그거는 상식이 갖는 가치지 수능이 갖는 가치는 아니에요. 수능에서 변별력을 갖는 문제를 맞춰서 좋은 대학에 가려면은 수능에서만 통용되는 논리를 장착해야 돼요. 근데 그 논리가 현실 세계에 아무런 쓸모가 없고 오히려 가치 있는 사고를 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로 다가온다는 거. 저는 사실 오늘 강의할 때 이 내용이 제일 설득시키기 힘들 줄 알았어요, 학생들한테. 근데 학생들이 되게 수긍하는 분위기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깜짝 놀랐다. 수능이 실질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은 저의 주장이 아닌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수능 관련한 이야기도 수능하는 삶을 살고 싶으시면 별로 필요가 없는 이야기고 귀담아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5번, 교육의 목표는 자신의 의견을 갖는 것이다. 학생 강의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대학에 가서 키워야 될 유일한 역량은 내 의견을 논리적으로 내 전공 분야의 지식에 근거해서 말할 수 있는 주체적인 화자가 될 수 있으면 대학 교육 잘 받으신 겁니다. 서울대를 나왔어도 이게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것 이상의 성취는 하지 못할 거예요. 우리나라는 특히나 권위에 복종하는 문화가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고유한 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터부시하는 게 있는데, 그거는 조선시대에나 맞는 이야기예요. 오가 작통법이 있어서 여기서 누가 세금 안 내고 도망가면 나머지 네 집이 다 곤장 맞고 이 도망간 사람들 세금까지 내야 되고, 그런 게 상식이었던, 국민 대부분이 노비였던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생존에 도움이 되는 그런 행동 방식이에요. 자신의 의견을 내지 않는, 그리고 권위에 복종하는 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욕은 먹을 수 있을지언정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내는 사람들이 가치를 생산합니다. 제가 요즘에 과학 관련 채널을 보니까 살면서 얻게 된 습관이나 어떤 정신적인 것들이 유전 형질에 박혀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게 요즘에 핫한 뭐 연구 분야라고 제가 들었는데, 제가 문과라서 자세히는 모르겠고, 그 최신 이론 말고 자연 선택설에 따르더라도 반항하는 유전자는 솔직히 조선시대에 박멸이 되지 않았을까. 조선시대를 살아남았어도 일제 때 또 이제 박멸이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원시적인 본능인 거죠. 권위에 무의식적으로 복종하는 게. 뭐 예를 들어서 김동현 선수나 정찬성 선수, UFC에서 정말 멋진 활약을 했고 또 하고 있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안타까운 게, 심판이 뜯어 말리기 전까지는 그냥 상대를 피니시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게 UFC의 정신 아니에요? 근데 뭔가 살짝 반칙인 것 같으면 상대를 저지하는 게 아니라 심판 눈치를 봐요. 축구할 때도 심판이 휘슬 불지도 않았는데 국가대표 선수들이 오프사이드인 것 같으면 심판 쳐다보고 있어요. 심판이 휘슬 불기 전까지는 그냥 하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어떤 영상 보니까 왜 구글, 애플, 페이스북 같은 글로벌 대기업에서
임원직에 가는 한국인의 비율이 전멸이냐, 왜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임원으로 승진을 못하는가. 근데 인도 사람들은 임원진으로 굉장히 많이 승진을 하잖아요. 유튜브 사장도 한때 인도 사람이었고, 영상에서 뭐라고 결론을 내냐면은 권위에 복종하는 문화 때문에 내가 임원이 되면 누구의 허락을 받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해서 뭔가를 해보고 실패하더라도 거기서 피드백을 얻어서 뭔가를 해보는 이런 도전 정신과 주체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임원 승진을 못한다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외국인 채널에서 뭐 김치 좋아요, 불고기 좋아요 이런 유튜브 채널을 보면서 아 역시 우리나라가 뭐 교육 수준이 높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채널에서 미국인은 멍청해 이런 거를 말하는 채널이 있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미국 애들 수학 못한다고 생각하잖아요. 제가 미국에서 대학 다닐 때 데이터 사이언스를 공부하는데 저는 그 수업을 결국에는 드롭했거든요. 근데 미국 애가 다 이해를 하면서 막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설명도 못 알아듣겠어. 팀플 하는데 하는 말이 얘들아 너네들한테 미안한데 나 이거 너무 재밌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평균적으로 수학을 못하는 거지 그 수학 분야에 필요한 인재들은 우리나라에서 수학을 잘한다는 애들의 귀싸다기도 후려요. 그만큼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좋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의견을 가지고 발표할 때도 얼마나 당당하게 하는데요. 미국 애들은 프레젠테이션을 아예 안 꾸며요. 기본 디자인에 있는 거 쓰면은 양반, 그냥 흰색 바탕에다 갖고 오면 보통. 근데 프레젠테이션 내용이 떨어지냐? 아니에요. 정말 열정적으로 분석해오고 자기가 좋아하는 거니까 막 이것도 찾고 저것도 찾고 정말 자기 의견을 앉은 자리에서 그냥 막 뱉어내는 verbal 스킬이 정말 높아요. 이제 4학년까지 공부를 해서 전공 지식이 쌓이면은 자기 전공 지식에 근거해서 내 의견을 낼 수 있는 인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인재들이 미국을 포함해서 세계 각국의 특히나 영미권 대학들에 많으니까 인류를 발전시키는 혁신이 거의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대학에서 개발해야 될 여러분들의 유일한 역량은 대학 졸업장을 단순히 따고 학점을 채워갖고 졸업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의견을 전공 지식에 근거해서 논리적으로 말, 글씨 또는 지금은 21세기 비디오 아티스트의 시대니까 영상으로도 이런 형식들로 내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자기 표현 능력, 그 역량이 유일한 역량이에요. 이 능력이 없으면 은퇴할 때가 돼도 내 밑에 있는 사람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6번째, 초보 운전 붙이는 사람이 되지 말자. 제가 이렇게 기획을 해놓고 교직원 주차장에다 차를 댔는데 그 초보 운전, 뭐 누가 타고 있어요 이런 붙인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조금 선생님들을 욕하는 게 아닌가 해서 좀 불편했는데, 초보 운전 붙이는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는 제가 영상 초반에서 자기소개할 때 뭐라 그랬어요? 생각한 대로 되는 사람이라고 했죠. 저는 여태껏 제가 생각한 대로 됐고 앞으로도 제가 생각한 대로 제 주변들을 다 바꿔나갈 거예요. 초보 운전을 이렇게 붙여놓고 다니는 거는 나는 밥, 앞에 한 글자 더 있어요. 지읒으로 시작하는 뭐 하나 더 있는데 그거 붙이고 다니는 거하고 똑같아요. 피그말리온 효과로 인해서 초보 기간이 굉장히 늘어날 겁니다. 그거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리고 이거를 붙인다고 해서 무조건 가난해지고 불행이 찾아오는 건 아니지만 이 스티커를 붙이는 뒤에 있는 기저심리, 그 심리가 뭐냐, 내 상황을 생판 남인 너희들이 고려를 해서 나를 배려해줘야 돼. 그 마인드는 여러분들을 충분히 가난하게 하고 불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초보 운전 붙이고 운전해보세요. 옆에 차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해주는지. 그래서 초보 운전 붙이는 사람이 되지 말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가 되고 싶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그런 잠재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 하고, 생판 모르는 남이 내 사정을 알고 알아서 배려해줘야 된다 라는 그런 마인드, 그 마인드는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장애인은 테드 사이트 가서 팔 하나 없고 다리 2개 없는 장애인분들 영상 보세요. 조금이라도 피해의식을 갖고 있는가? 그런 피해의식이 없으면, 초보 운전이라고 써붙이고 다니지 않으면 진짜 장애가 있어도 여러분들은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겸손할 자격이 없다면 겸손하지 마라. 저도 이제 30대가 되다 보니까 재테크 채널, 뭐 주식 투자하는 분 채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뭐 진짜 부자는 있는 척을 안 한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앞에 굉장히 중요한 말이 빠졌어요. 겸손할 자격이 있는 부자들은, 이 말이 빠졌죠. 겸손할 자격이란 게 뭐냐? 성공이 바로 그 자격이죠. 예를 들어서 고 이건희 회장님이 카시오 시계를 차고 다녀요. 얼마나 멋있어요. 와, 진짜 겸손하시다.
근데 진짜 돈이 없어서 카시오 시계를 차요. 내가 월급이 한 250만 원 정도 되는데 나는 카시오 시계가 맞는 것 같아. 그러면은 그 카시오 시계가 초보 운전하고 똑같은 레이블 효과를 내는 거 아세요? 진짜 지나친 허세로 사람들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건강한 허세는 정말로 필요해요. 허세란 단어 자체가 자신의 삶을 개척해서 더 좋은 곳으로 가기 위한 사람들을 깎아내릴 때, 조선시대에 있던 오가 작통법처럼 저기 우리 이웃 중에 한 명이 도망가네? 우리하고 같은 이 5개 집에 있어야 되는데 저놈만 위로 올라가네? 허세야. 내가 물질적으로 좋은 거를 가져서 시그널을 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마인드로 시그널을 낼 수 있는 거고, 마인드로 시그널을 내면서 물질적인 걸로 같이 내면은 시너지가 나요. 겸손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내가 인정받기 위한 투쟁을 해서 겸손할 자격을 만들어야 돼요. 겸손할 자격을 만든 다음에 겸손해져야 진짜 멋있는 거예요. 온갖 유튜버들이 말하는 진짜 부자는 허세 안 부려. 그게 겸손하기 때문에 멋있는 거고, 겸손하려면 겸손할 자격이 있어야죠. 겸손할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야, 너 좀 겸손해져 봐라, 허세 부리지 마, 이거는 폭력이에요. 오가 작통법이에요. 남의 바짓가랑이 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겸손할 자격이 없다면 겸손하지 마세요.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겸손할 자격이 생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슬픈 과거, 나쁜 과거를 회상하는 거를 즐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굉장히 해롭습니다. 특히나 내 잠재의식에 굉장히 해로운 해를 끼쳐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생각이라는 내가 간직하고 있는 그 가치가 나쁜 기억을 회상함으로써 훼손돼요. 그 당시에 있던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잠재의식에 와서 박혀요. 그래서 나쁜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그 나쁜 과거가 마치 없었던 것처럼, 또는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나쁜 과거를 반대로 돌려놓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들한테 그걸 말하고 다니면 허언증이 되겠죠. 그래도 내 마음속으로는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난 적이 없어, 오히려 그 반대로 나는 굉장히 잘 됐던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옵니다. 자, 9번째, 우선순위와 분별력을 갖자. 분별하지 않는다는 거는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요즘 사람들이 이거를 많이 헷갈려요. 메시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천수 선수하고, 물론 이천수 선수 굉장히 훌륭한 선수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이지만 똑같이 연봉 받으라고 하면은 메시 보고 죽으라는 거예요. 분별하지 말라는 거, 우선순위가 없다는 거는 죽으라는 거예요. 반대로 우선순위가 있고 분별할 수 있다는 거는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내가 지금 똥 마려워요. 그럼 화장실 먼저 가야죠. 폐지 줍는 할머니가 뭐 리어카에서 그거 도와주는 거 분명히 가치 있고 좋은 일인데, 내가 똥이 마려우면 우선순위를 빨리 똥을 누고 와서 그 다음에 할머니를 돕자. 생명활동을 하는 사람은 이런 우선순위가 있다고요. 내 인생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은 내 자신을 먼저 돕고, 내 가족과 친구들을 돕고, 우리 동네를 돕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돕고, 그래도 힘이 남으면 외국인들 돕고, 그래도 힘이 남으면 아프리카 난민을 돕는 게 순서예요. 죽음의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없어요. 모두가 똑같은 걸 되게 좋아해요. 우선순위와 분별력에 대해서는 우리 학생들한테 제가 좋은 말을 많이 해줬는데, 또 유튜브다 보니까 이 정도로만 얘기할게요. 이제 이거하고 연관되는 마지막 10번째 내용이 바로 고결함을 지키라는 겁니다. 물론 학생 시절에는 어떤 도덕이나 가치나 이데올로기에 대해서 어떤 교육을 받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자꾸 어떤 가치에 대한 강요를 받아요. 나이가 40, 50이 돼도 자꾸 뭔가를 가르치려고 해요.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 자신을 보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학생들한테 어쩌라고 정신을 전파해 줬어요. 내가 정한 나의 삶의 방식, 자꾸 그거를 특정 방향으로 바꾸려고 해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쩌라고 라고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어쩌라고 정신을 우리 학생들한테 말해줬더니 진짜 감동하더라고요. 정말 너무너무 좋아해졌어요. 이 1번부터 10번까지 내용을 학생들이 다 듣고 나니까 태어나서 이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요. 근데 저도 17살, 18살 때 아무도 나한테 이런 얘기를 안 해줬어요.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정말 빨리 정신 차렸을 텐데, 그렇게 고통스럽지 않았을 텐데. 그래서 오늘 지금 강의 제작하느라고 되게 바쁜데도 학생들한테 이 말을 진짜 전해주고 싶어서, 그 나이 때 이 말을 듣게 되면은 정말 가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무료 학생 강연을 했고요. 똑같은 내용을 학교 가서 2번, 여기서 1번 이렇게 3번 하니까 목도 되게 아프고 힘들고 하지만 정말 오랜만에 내가 하고 싶은 말 유튜브에 산 것 같아요. 앞으로도 솔직하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거고 드래곤 레이크 스튜디오 채널에서는 이런 내용은 이제 거의 빠지고 정말 컨텐츠 느낌으로 갈 거고요. 이런 내용은 이제 용호수 라이프라고 제가 채널 만든 거 있는데 거기서 하려고 합니다. 좀 이런 개인적인 얘기들이라던가 사소한 브이로그라던가 그런 것들은 채널을 분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서 여튼 저는 온라인 강의 무사히 끝내고 빨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See you soon, guys. 손목에 맞을지 모르겠다. 안 채워지면 말고 채워지면 눌러봐도 돼. 네, 감사합니다. 어때? 아, 이게 롤렉스구나. 감사합니다. 이거 네. 살 떨린다. 내놔.